마블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긴 세월이지만 마블의 진성빠들에게는 순식간에 지나간 11년의 세월. 이제는 마블의 페이지 3가 막을 내리며 앞으로의 10년을 책임져줄 새로운 마블 페이지 4가 그 시작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마블을 견인할 새로운 히어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히어로는 우리들의 친절한 거미유 스파이더맨입니다. 이미 그 예고편은 엔드게임 개봉 전 공개되어 많은 사람들을 설레게 해주었죠. 그런데 여기서 알고 가셔야 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엔드게임이 페이지 3의 마지막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최근 케빈 파이기는 엔드게임이 아닌 이번 스파이더맨의 영화가 페이지 3의 종점이라고 발표를 했죠. 모두의 예상을 깨고 스파이더맨이 페이지 3의 마지막 영화이자 페이지 4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공개된 예고편을 통해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자면 스파이더맨의 화력이 담겨질 무대는 다양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으로 수학여행을 떠난 피터는 그곳에서 발생한 인물을 새롭게 재건된 실드, 그리고 실드의 영원한 국장 닉 퓨리와 함께 헤쳐나갈 것으로 보이며 악당으로는 자연의 여러 모습을 한 빌런과 미스테리오가 등장해 그를 공경에 빠뜨릴 것으로 보이죠. 사실 첫 번째 트레일러가 공개되었을 당시 시기상 엔드게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완전히 배제가 된 채 공개되어 엔드게임 이후 세상이 어떻게 그려질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기가 쉽지 않아 간략한 추론만이 가능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트레일러 2가 공개되면서 엔드게임 이후 마블의 세상이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세상을 구하기 위해 인피니티 스톤을 사용한 대가로 다양한 대체 현실 멀티버스가 탄생되었고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해 스파이더맨의 악당인 미스테리오가 멀티버스에서 온 사람인 것으로 설정되어 그려진다는 것이 공개가 되었죠. 이 대사를 통해 죽었던 히어로들까지 소생이 가능해진 마블은 어떠한 선택을 할지, 그리고 마치 아이언맨의 빈자리를 스파이더맨이 대신하는 것으로 보이는 떡밥을 마구 뿌리고 있어 페이지 4에서의 스파이더맨의 위치와 활약이 더욱더 궁금증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히어로는 샹치인데요. 제작이 된다 안 된다 소문만 무성했지만 결국 제작을 확정지으며 페이지 4에 등장하게 된 샹치는 흑인들의 문화와 특색을 보여주어 성공했던 블랙팬서의 설레를 살려 중국 시장을 겨냥해 동양의 특색을 살린다고 하는데요. 그의 스토리를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스페셜 마블 에디션 16에서 처음 등장한 샹치는 중국의 국제적인 범죄 조직 푸만추의 아들로 태어나 궁극의 살인 병기이자 쿵푸 마스터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악한 음모를 알게 되자 피를 나는 아버지와 맞서 싸우는 비련의 스토리를 갖고 있는 히어로죠. 당연히 황금알을 낳는 중국 시장을 겨냥하고 만들어진 영화인지라 아이언 피스트처럼 백인을 쓰는 무리수는 두지 않고 동양인을 캐스팅할 것으로 보이며 누가 그 배역을 맡을까가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한국계 배우이자 워킹데드로 미국에서 성공한 배우 스티븐 연이 그 주연을 맡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마블은 역시 중국 시장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계 미국인을 캐스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샹치는 MCU 최초의 동양인 히어로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며 마블 페이지 4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원년 어벤져스 멤버임에도 단독 무비가 제작되지 않아 팬들의 갈증을 유발시켰던 블랙 위도우. 이런 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 2020년 개봉 예정인 블랙 위도우는 그녀의 탄생 과정을 그린다고만 알려져 있고 스토리는 베일에 가려져 있는데요. 아직 트레일러가 공개되지 않아 스토리는 추측하기 힘들지만 단편적으로 어벤져스 울트론 편에서 스칼렛 위치에 의해 어린 시절부터 스파이로 성장하기 위해 혹독한 수련을 겪은 회장신과 호크아이와의 대화에서 부다페스트 사건이 자주 언급되는 점을 미루어 보아 그녀가 스파이로 성장하는 과정에 중점을 두고 호크아이와 만나는 부다페스트 사건이 영화에 그려질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배우 스칼렛 요한슨이 어벤져스 시리즈에 이어 출연을 하며 더불어 미라 시리즈와 콘스탄틴에서 얼굴을 알렸던 배우 레이첼 와이즈, 기묘한 이야기와 최근 헬보이로 파격 변신한 데이빗 하버, 그리고 플로렌스 퓨 등이 출연을 확정지었습니다. 비록 죽음을 맞이했지만 멀티버스 설정으로 죽었던 가모라도 살아 돌아온 판에 마블 페이지 4에 라인업되어 있는 블랙 위도우가 혹시나 어린 버전으로 세대 교체되어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2020년에 개봉을 확정지은 히어로 집단 이터널스입니다. 안젤리나 졸리 출연 확정보다도 배우 마동석의 출연이 논의 중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영화인데요. 이터널스는 외계종적인 셀레스티얼에 의해 탄생된 종족으로 외형은 인간과 똑같지만 불사의 몸과 강력한 힘을 가진 고대 인류 종족입니다. 역시 같은 창조주에 탄생되었지만 이들과 상반되는 괴물의 모습을 한 디비언츠와 대립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메인 스토리인데요. 최근 파에게는 영화에 이들의 이야기를 전쟁, 사랑, 그리고 소수자에 초점을 두고 풀어나갈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엑스맨과의 유사성 때문에 팬들은 엑스맨의 판권을 갖게 되었지만 MCU 속으로 그들을 합병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저 역시 이렇게 되면 엑스맨은 완전히 다른 노선을 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제가 뭘 알겠습니까? 영화는 나와봐야 알겠죠? 새로운 히어로들의 소식 또한 반갑지만 역시 우리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드는 건 우리와 함께 성장했던 히어로들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일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가오게일 3가 새로운 멤버 토르와 함께 우주여행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어서 블랙팬서와 닥터 스트레인지가 2편으로 페이지 3에 이어서 페이지 4에서도 활약할 것으로 마블은 발표했습니다. 추가로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죽음이 갈라놓은 커플이 다시 재회를 한다는 소식입니다. 스칼렛 위치를 연기한 배우 엘리자베스 올슨은 마블 스튜디오가 직접 제작하는 완다비전이 이번 가을부터 촬영에 들어간다고 말했죠. 하지만 아쉽게도 다시 MCU의 복귀가 아닌 드라마로 제작되며 그 시대 배경 또한 1950년대를 그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 8개의 에피소드로 6시간의 분량으로 제작되는 완다비전은 이들의 사랑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려질 것이라고 하죠. 어차피 다시 보여줄 거면 굳이 왜 MCU에 속하지 않은 다른 시간대, 그것도 드라마를 제작을 하는지 의문을 드시는 분들도 덜어 계실 겁니다. 그건 바로 얼마 남지 않은 디즈니 자체 컨텐츠 플랫폼 디즈니 플러스에 서비스하기 위한 컨텐츠이기 때문이죠. 디즈니는 자체 컨텐츠 보유량이 많은 기업이면 틀림없지만 빠르게 소모하고 재충전을 요하는 컨텐츠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컨텐츠 수혈이 필수적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 그것을 성공시키는 것은 어렵지만 기존에 이미 봐왔던 것들을 다시 보여준다면 실패 확률도 적어지고 팬덤도 더 다질 수 있기 때문에 마블은 MCU 속 히어로들을 이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 인해 아이언 피스트, 루크 케이지의 추가 시즌 제작을 취소를 시작으로 넷플릭스와 타사에서 제작 방영되고 있는 마블 컨텐츠들을 정리해 나가고 있으며 완다 비전을 시작으로 로키, 새로운 캡틴 아메리카가 된 팔콘, 윈터 솔저, 그리고 호크아이가 드라마로 제작된다는 소식까지 전해주고 있어 매년 3편의 영화를 개봉시키며 우리들을 설레게 했던 마블은 이제는 1년 내내 팬들과 떨어지지 않겠다는 무섭지만 너무 좋은 야심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곧 페이지 3의 막을 내리며 영화를 넘어 이제는 드라마까지 준비를 마친 마블. 과연 그들은 앞으로의 10년의 독주를 지속시킬 수 있을까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상공이었습니다.